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기초수급자로 생활하시는 분들 혹은 주변에 기초수급자이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영상 정말 주목하셔야 합니다. 2025년에 무려 50만 명에 달하는 기초수급자분들이 자격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아니, 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루아침에 자격을 잃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 통장에 이거 딱 한 번 찍히는 순간 그동안 받았던 혜택들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오늘은 2025년 기초수급자 자격 상실 위기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내 통장에 이거가 찍히면 왜 위험한지, 또 어떻게 하면 자격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제가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바로 소득 기준 초과입니다. 기초수급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낮아야만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만약 내가 아르바이트를 좀 더 했다거나 예상치 못하게 단기적인 수입이 생겼다거나 혹은 가족 중에 누가 소득이 조금이라도 늘었다면 이게 바로 자격 상실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소득이 다 그대로 잡히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심지어 정부에서 주는 이전 소득까지 모두 합산되는데 이 모든 소득을 합친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물론 소득 인정액 계산 시에는 일정 금액이 공제되거나 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 공제 혜택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이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재산 기준 초과입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집, 땅 같은 일반 재산은 물론이고 통장에 있는 예금, 적금 같은 금융재산, 그리고 심지어 자동차까지도 모두 재산으로 잡힙니다. 만약 내 명의로 된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역시나 자격을 잃게 되죠. 여기서 또 중요한 팁 하나. 재산 기준은 지역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서울 같은 대도시의 경우 주거용 재산에 대한 기준이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높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금융 재산은 공제될 수 있고 생업을 위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되기도 하니 무조건 모든 재산이 다 잡혀서 큰일 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세부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작은 실수나 변화 하나로 이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세 번째는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부양의무자, 즉 부모님, 자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분들의 소득과 재산이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나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가족, 구성원의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다면 기초수급자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양 의무자가 중증 장애인이거나 이미 본인도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혹은 정말 안타깝게도 부양 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학대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변화 한 가지.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특히 2025년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기준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기초수급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소지가 불분명해져서 거주 불명 상태가 되거나 본인이 스스로 수급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간혹 정부의 지시나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소득을 고의적으로 숨기는 등의 의무 불이행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도 자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수감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이 중단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조건들도 놓치지 마세요. 그렇다면 대체 2025년에는 어떤 변화들이 예정되어 있길래 50만 명이나 되는 분들이 자격 상실 위기에 처했다는 걸까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중위소득 인상입니다.
중위소득이라는 건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는데요.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이 바로 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정해집니다. 만약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그에 맞춰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도 조금씩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언뜻 들으면 기준이 올라가니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기준이 올라가면서 그만큼 소득 기준의 마지노선이 함께 상승하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소득 증가만으로도 자격 기준을 넘어서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월 100만 원이 기준이라고 가정했을 때 101만 원을 벌면 자격이 유지되지만 2025년에 기준이 105만 원으로 올랐다고 해도 내가 106만 원을 벌게 되면 오히려 자격을 잃게 되는 거죠.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자동차, 재산 기준 변경 등 세부적인 요건들도 2025년에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동시에 이 기준 완화가 전체적인 중위소득 인상과 맞물려 어떻게 작용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역시 생업용 차량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거나 특정 유형의 차량에 대한 기준이 변경될 수 있는데 이 모든 변화들이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었던 복지 정책들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서 이러한 변화들을 미리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최신 정보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말씀이죠.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바로 내 통장에 이것 찍히면 한순간에 자격 상실이라고 했던 그 이거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예상치 못한 목돈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보너스를 받았다거나 실비보험금 같은 보험금을 수령했다거나 예상치 못한 경로로 들어온 상속금 혹은 작은 복권 당첨금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돈들이 내 통장에 한번 딱 찍히는 순간 이것이 금융재산으로 잡히게 되고 이로 인해 전체 재산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돈이 들어왔을 때 이건 일시적인 건데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적발되면 자격 상실은 물론이고 그동안 받았던 수급비를 환수당할 수도 있으니 절대 금물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불상사를 막고 기초수급자 자격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정기적인 소득 및 재산 신고입니다. 혹시라도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생겼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솔직하고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두 번째는 변화하는 기준에 대한 꾸준한 관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에는 중위소득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 기준 변경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나 관련 뉴스를 꾸준히 찾아보고 혹시라도 나에게 해당될 만한 변경 사항이 있다면 미리미리 파악해서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복지 전문가와 상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천차만별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조금이라도 애매하다 싶으면 혼자서 고민하고 추측하기보다는 반드시 주민센터나 지역, 사회복지관 같은 관련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해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전문가들은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정보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불행히도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상황이 다시 어려워지거나 소득이나 재산이 다시 기준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는 재신청을 통해 다시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소득이 증가했더라도 다시 어려워지면 자동 재심사를 통해 지원이 재개될 수도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다시 문을 두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5년 기초수급자 자격 상실, 위기와 통장에 이것 찍히면 위험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50만 명이라는 숫자가 결코 작지 않은 만큼
미리미리 정보를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지만 제 설명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